추 대표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계속 그 SNS를 통해서 그 김건희 씨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글들을 쓰고 있는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 네네. 근데 물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국민 정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과연 이게 검증의 영역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 말씀하시죠. 아니, 네거티브 검증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인데. 그러니까 윤리 문제 이런 거는 사생활 영역이에요. 그건 전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선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나 이 지금 이력서의 가짜 수상 기록 이런 건 사실 엄청난 일이죠. 대학에 임용을 원하는데 뭐 특임 교수가 됐건 초빙 교수가 됐건 전임 교수가 아니더라도 이건 검증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 말렘 두 분 모셨어요. 최창현 용의대 교수, 진성민 SBS 정치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양당 후보들 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지금요. 근데 결국은요. 그 선거가 뭐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는데 진영 결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바둑으로 치면 개가 싸움, 반집 싸움, 52대 49 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중원에 있는 캐스팅부터 뭐 스윙부터 캐스팅부터를 쥐고 있는 스윙부터랑 분들의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원 공략, 네. 중도 공략. 어때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중원 공략을 위한 어떤 행보들에 대한 총평을 한번 먼저 해주시면. 그 중원 공략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스윙보터인데 네. 표심이 어떤 이슈나 현안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다시 말하면 정당 정체성이 대단히 약한 후보 유권자들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점점 이제 양대 진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아직도 뭐 80여일 남았습니다만 중도층의 두께는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수도권, 뭐 중도층, 이른바 MZ 세대 이런 분들은 아직은 이제 표심을 결정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중원 공략을 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요즘 상당히 좀 우크릭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의외로 윤석열 후보도 또 좀 뭐 그 좌클릭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념적인 유연성 같은 걸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일반론적으로 보수 정당은 좌클릭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 정당은 우클릭하는 경향이 있는 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정당의 추세이기도 하고 이른바 우리가 뭐 포괄 지지 정당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포괄적으로 모든 유권자를 지지를 받으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이 과도하게 중도를 의식하게 되면 오히려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요즘 보면 특히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그랬고 윤석열 후보도 어느 때 보면 잘 당의 정체성이 안 맞는 발언들도 하고 중원 공약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걸 의식하면 표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걸 어느 정도 소신껏 얘기하면서 거기에 약간 신축적으로 가는 게 중원 공약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의식하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오히려 집토끼가 달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그 전두환 관련 발언. 네, 그거 딱 공화가 병존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그건 뭐 중원 공략을 위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 발언은 아니면 대구를 의식한 거라고 봐야 돼요? 저는 뭐 그러니까 뭐 둘 다 있지만 후자가 더 크다고 보는데 그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경북 안동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으니까 사실 뭐 확실한 고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TK에서 투어를 하면서 TK의 큰 정치인으로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TK의 정서가 있잖아요. TK의 정서라고 하는 게 이게 꼭 보수적이다라는 걸 떠나서 어찌됐든 TK 출신 대통령들에 대해서 박하게 얘기하는 걸 지역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 정서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고 특히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사과가 전두환 그 발언 때문에 있었던 측면에서 봤을 때 경선 과정의 최대 실책이라고 했죠. 네, 그 당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 가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발언이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후폭풍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앞서 그 산토끼 잡으려다가 네. 집토끼 놓칠 수 있는 그거구나. 네, 중대 범죄라고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중대 범죄였고 존경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경제를 제대로 움직이게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는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럼 과연 윤석열 후보의 그때 전두환 발언과 뭐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어때요?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그런데 정권 교체론도 높은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여당 후보가 참 힘들 것 같긴 한데 네네. 현 정부 정책하고 차별화를 갖는 발언들 지금 이재명 후보 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그 한시적 조건부 완화. 유예. 예. 1년 유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이 지금 중과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를테면 면제를 해주는 방식이 6개월 안에 팔면 뭐 전부 면제해주고 중과를 그 다음에 9개월이면 뭐 절반 그 다음에 12개월이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매물 잠김 현상을 풀기 위해서 팔게끔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도세 중과 방안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차별화고요. 방역 정책 관련해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각을 세운 듯한 발언들을 했어요. 보상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책임져줘야 되고 국가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대구 경북에 가서도 아예 이재명은 문재인도 윤석열도 아니다. 뭐 이런 발언도 하고 있어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발언들을 모아보면 차별화 발언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발언들도 상당히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를 한 발언, 이것도 이제 역시 중앙 공략을 목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중원을 너무 공략하다 집토끼 잃는 그런 역효과가 나오는. 글쎄 그러니까 걱정은 이 안 해도 선거도 될까요?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모든 유권자를 다 포괄적으로 안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어느 쪽은 하나 버려야 포기를 해야 된다는 돼요. 거. 근데 모든 유권자를 다 끌어모으고 지지를 견인하려니까 일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좀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좀 봐요. 전두환 발언 같은 경우도 그게 이재명 후보의 보통 평소의 결은 아니거든요. 그 말 자체가 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 잘했다라고 이건 경제를 얘기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공과도 우리가 경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엄밀하게 냉철하게 학문적으로만 볼 땐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정치는 맥락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기존의 발언의 맥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표를 의식한 거예요. 표를 의식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죠. 단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게 과하게 비쳐요. 그러면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 아 이분이 너무 표를 의식하는구나. 다 표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약간 상대방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포함해서 중도층 포함해서 과하게 너무 표를 의식해서 너무 과하게 말이 자주 바뀌고 이거 유연하게 대처한다기보다는 너무 빠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유권자들의 심리가 대단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 소신껏 얘기를 하면서 과감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 이 사람은 이런 건 확실하구나. 그러나 약간 그보다 부차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약간 유연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두환 씨 내용은 부차적인 논란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지키되. 네. 그 이재명 선대위에서 그런 부분을 조언해 줄 필요가 좀 있어요. 그건 절대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어제 부인 김건희 씨 양력과 경력에 관련된 YTN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네, 오늘 새벽이에요. 예. 네네. 저 김건희 죄송합니다. 진성 기자가 소개 좀 해주세요. YTN 보도 내용의 핵심은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도에 수원여자대에 그 교수치 초빙 지원서를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경력 사항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재직 기간을 2002년 3월에서 3년 동안으로 적었는데 그 게임산업협회가 2004년 6월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건희 씨하고 또 YTN이 직접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통화에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김건희 씨가 이런 어떤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YTN이 제기한 의혹은 수상 경력 관련된 건데 이 수상 경력 중에 2004년 8월에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그 기재를 한 게 있는데 그 주최 측에 확인을 했더니 그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라는 의혹을 YTN이 제기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이제 통화에서 했던 답변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관훈클럽 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질문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추가로 해명을 한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의 해명에 따르면 게임산업협회는 비상근 자문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사무국에서 그 경력 증명을 받았는데 요 부분이 시점이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좀 석연치는 않은 것이 기획이사 법인의 사단법인이니까 사단법인의 기획이사라고 하는 경력과 비상근 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좀 거리감이 좀 크고요. 특히 시점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YTN의 보도, 단독 보도,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 거기에 그 국민의힘의 해명까지 다 우리 진성민 팀장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 지금 앞서 진성민 팀장도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남편이 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회 지금 오늘 오전에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관훈 토론회라는 게 대선 후보들한테는 제가 대선 후보라면 제일 어려운 토론회가 관훈 토론회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뷰하는 분들이 언론사의 부장급 이상의 중진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관훈 토론회를 그동안 지켜보면. 근데 이렇게 큰 토론회를 앞두고 요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도 아마 질문들도 뭐 이걸 막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관훈 토론이 그야말로 관문이에요, 관문. 그 관자가 그 관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이거 김건희 씨의 그 개인 사생활 영역도 있고 또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약한 고리로 알고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처럼 관훈 토론의 가장 큰 오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많지만 윤 후보에 대해서. 근데 오늘 그렇게 새벽에 얘기를 하고 보도가 됐으니 이 문제를 이제 허위 경력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가짜 수상 기록은 돋보이려 한 욕심이다. 이게 둘 다 이제 막 공격을 할 거예요. 기자들이. 공격이라기보다도 막 캐 묻겠죠. 그럼 이제 윤 후보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다수 없을 수도 결혼 전 얘기긴 결혼 전 하죠. 얘기라서 그걸 다 알고 나왔다 하더라도 팩트를 정리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잘 모르는 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아침에 하필이면 좀 이제 이 관훈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YTN하고 통화를 하든지 이랬으면 또 좋았을 거를 뭐 지난번도 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뭐 정무 감각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어떤 처음에 매체하고 뭐 인터뷰한 적 있잖아요. 그럼 인터뷰 굳이 왜 하느냐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 줄리 얘기를 본인이 꺼냈던 그 본인이 인터뷰 꺼냈던 말씀하시는구나. 저보다도 기억을 잘 하시네요. 맞아요. 그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김건희 씨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같은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한다기보다도 정치권에 없던 분이 안 계시던 분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건 사과하고 윤 후보도 이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내 아내의 일이었다라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자꾸만 이거를 어설프게 뭐 해명하거나 이렇게 자꾸만 어설프게 대처하면은 오히려 더 이슈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이런 건 모르겠다, 이런 건 잘못했다. 본인도 또 인정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 본인이 그렇게 가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굳이 얘기한다면. 진 팀장. 네. 선거가 막판에 가고 또 지금 뭐 여론의 추이처럼 양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거티브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도 그렇죠. 네거티브 쓰려고 그럴 거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핵심은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게 될 거고. 아무래도 뭐 예. 가족들 예. 그러면 이거 그래서 뭐 본부장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걸 막아내려고 그러잖아요. 네. 양쪽에 어떤 이 김건희 씨의 네거티브에 대한 공격 방어책 뭐 있는지 취재된 게 좀 있나요? 민주당 입장. 사실은 이게 네거티브와 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검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논란의 그러네. 여지가 항상 있고 네. 특히 그 윤석열 지금 뭐 김건희 씨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김건희 씨의 개인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이미 사건화돼서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뭐 소위 그 법정 다툼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생활 특히 더더욱 사생활적인 측면의 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과연 후보에게 그 후보 검증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느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줄리 관련된 논란이나 의혹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상당히 엇갈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런 그 개인의 뭐 분명히 이제 사회에서 특히 교수 초빙 교수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경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허위가 있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거는 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검증 국면에서 그 이재명 후보 논란 중에 여러 가지 또 관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국민이 바라볼 때 결이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또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사실관계를 파헤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얼마 전에 추미애 전 대표가 올린 뭐 무슨 건진요 건희 씨에게 진실 요구 요런 얘기들. 그다음에 줄리의 뭐 얘기를 막 하잖아요. 줄리 주얼리 막 이러면서 추미애 전 대표. 네네. 그거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어때요? 그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추 대표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조금 계속 그 SNS를 통해서 그 김건희 씨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글들을 쓰고 있는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 네네. 근데 물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국민 정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과연 이게 검증의 영역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 말씀하시죠. 아니, 네거티브 검증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인데. 그러니까 줄리 문제 이런 거는 사생활 영역이에요. 그건 전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선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나 이 지금 이력서의 가짜 수상 기록 이런 건 사실 엄청난 일이죠. 대학에 임용을 원하는데 뭐 특임 교수가 됐건 초빙 교수가 됐건 전임 교수가 아니더라도 이건 검증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줄리다 뭐 저기 아까 추미애 전 장관이 올린 뭐 외모가 달라졌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단언컨대 표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건 사생활 영역이에요. 그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선거를 손혜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뭐 손혜원 전 의원이 얘기했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니라 손혜원 전 의원이 뭐 올린 거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생활 얘기이기 때문에 전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생활 얘기고 그러나 어떤 그 이력서 뭘 허위로 기재했다 이런 검증 영역이 될 수가 있죠. 윤 후보의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단지 이제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감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그 셀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셀럽을 바라볼 때 제기하는 문제들이 꼭 이성적인 것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주겠지만 동시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로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김건희 씨에 대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방어책이나 아직은 사실은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언제, 보면 김혜경 씨하고는 그렇죠. 다르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형태로 등장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잡힌 게 있습니까? 사랑설레가 좀 있는 모양이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후보와 김건희 씨의 선택의 문제일 텐데 예. 김건희 씨가 뭐 이를테면 선거 그 거리로 나선다든지 후보와 같이 간다든지 이런 그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소위 있다. 얘기하는 등판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등판 시기에 초울. 네거티브에 대한 방어는 현재대로 그냥 그대로 한다는 이런 그거는 뭐 좀 다른 차원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부분이 있고 예. 법적인 영역까지 아직 그 뭐 이를테면 송사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 정치와 감정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두 개는 좀 달리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법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예. 이른바 등판할 거예요. 등판 안 할 수는 없죠. 후보의 부인이 전혀 안 나타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단지 김혜경 씨는 뭐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은데 그건 뭐 각자의 개인의 캐릭터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후보의 부인은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닌 말로 후보 부인이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내조의 그 예. 스타일의 차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만렙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SBS 진성민 정치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